지난 6월 달에 낙찰받은 아파트 오늘 명도가 끝났습니다. 내부가 상당히 좋죠. 따로 수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도배 정도만 좀 하면 될 것 같고 20층이 넘는 이제 고층이니까 뷰도 상당히 좋죠. 싱크대도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작동을 하네요. 그래서 이쪽 안방에 붙어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거실 쪽에 있는 욕실입니다. 따로 수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청소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 가실 때 문을 열어놓고 가셔가지고 오늘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 빗물이 다 들어왔어요. 붙박이장도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이 3개거든요. 작은 방이 하나가 더 있고 중문도 이렇게 잘 돼 있고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아. 이제 조금 집을 정리 좀 하고 전세로 이제 세팅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 6월 달에 평택에 있는 아파트 낙찰을 받고 오늘 이제 명도가 끝났어요. 2달 정도 걸렸는데 현장 와서 봤더니 상태가 너무 좋아요. 첫 낙찰 받은 거니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려주면 어떨까 싶어서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만 33살이고요. 직장인이고 재테크에 되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제적 자유가 목표인 일반 직장인입니다. 네, 대기업 다니시죠? 네.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생각해보면 전문가들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부동산 사지 말라고 그랬던 시기였잖아요. 지금도 사실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때 경매 투자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대로 있으면은 뭐 1주택자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집에 대한 일단 갈망도 있었고 경매는 그나마 이제 가격을 제가 정해서 싸게 살 수 있는 재테크의 방식이다 보니까 경매를 한번 제가 시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경매한다고 주변에서 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안 말렸어요?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가족이랑 지인들한테 말 안 하고 그냥 제 그 기준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해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경매로 첫 아파트 낙찰을 받았는데 보니까 수익이 정말 괜찮아요. 그 얘기는 좀 천천히 하고 지금 30살 초반이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여러 가지 우리 재테크가 있잖아요. 뭐 주식도 있고 뭐 가상화폐도 있고 부동산이라고 해도 경매가 아니라 뭐 다른 투자 방법들이 있는데 그 경매에 딱 그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경매라는 게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접근을 했던 것 같고 물론 공부도 좀 필요하겠지만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 그 권리 분석을 하면서 기본적인 지식 또한 이제 좀 함양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매에 좀 관심을 두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책이나 영상에서 그러잖아요. 경매 정말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직접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쉽다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대표님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보다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혼자 하면 사실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스터디 모임도 하고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됐죠. 너무 많이 됐고 제가 스스로 뭔가를 퇴근하고 막 그 물건을 찾아보는 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말에 제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스터디도 참가를 하고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는 것도 보고 그걸로 또 동기부여도 얻고 또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꿀팁 같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임장 안 가거나 물건 안 뽑으면 연락해서 왜 요즘 안 하고 있냐 계속 얘기도 했잖아요. 왜냐면 이제 저도 회사 다니면서 경매를 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사실 회사 다니면서 임장 가고 입찰 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힘들죠. 네, 그 직장인으로 퇴근하고 뭔가 물건을 뽑고 주말을 제 시간을 할애해서 뭔가 임장을 다니고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대표님께서 계속 동기부여를 주시고 안 하면은 좀 연락하셔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기운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참 열정적으로 이렇게 임장 다니고 입찰 가다가 현타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생각으로 다시 맘 잡고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한참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한 1개월, 2개월 정도 그냥 그 놓고 가만히 있었었는데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제가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1주택까지는 올해 안에
하나는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제 동기부여도 주시고 해서 다시 한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몇 번째 입찰 만에 낙찰 받으신 거예요? 되게 운이 좋게도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입찰을 가서 이제 폐차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법원에 갔지만 변경이 돼가지고 입찰을 못했었고, 세 번째 가는 이제 이 입찰건에서 운이 좋게도 낙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된 거예요, 그 정도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입찰을 2번 만에 이제 받은 거니까. 한 번은 변경돼서 입찰 자체를 못했잖아요. 첫 낙찰을 아파트로 받았는데 오늘 와서 봤는데 내부가 이제 너무 좋잖아요. 이게 지금 16년식이니까 따로 뭐 할 게 없어. 그리고 이제 이게 브랜드 아파트다 보니까 안에 이제 자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 돼 있는데 시세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3억 5천만 원까지는 호가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고층은 4억이 다 넘고 지금 제일 비싼 호가가 4억 8천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낙찰 얼마에 받았죠? 3억에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20층이 넘는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로얄층인데 로얄층은 지금 다 4억이 넘는 가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1억 정도 싸게 받은 거니까 지금 여기도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예전에는 4억 이상 훌쩍 갔던 아파트잖아요. 가장 높은 호가 대비 그렇게 따지면 1억 8천 싸게 받은 거예요. 너무 잘 받았어. 이거 낙찰 받고 대출 몇 프로 나왔어요? 80% 대출 나왔습니다. 한 군데에서 90%까지도 얘기한 은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택자니까 80%까지는 충분히 이제 나오는 상황이었고 제일 중요한 투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제가 모아서 들어간 거는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잔금 납부하고 들어갔던 돈이 한 8천만 원. 네.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전세로 지금 세팅을 한번 할 거죠. 네, 전세로 일단은 세팅을 할 예정이고 동시에 이제 대출은 상환할 예정입니다. 전세로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살아도 되고 그때 뭐 시세 이런 거 보고 정리해도 되니까. 명도가 낙찰 받고 2주도 안 돼서 끝났어요. 사실상 그렇게 빨리 끝낸 팁이 있을까요? 제가 그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점유하고 계시는 분을 뭔가 쫓아내는 느낌이 아니라 소유자셨거든요. 점유하신 분이. 그분의 어떤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려 하고 좀 좋게 얘기를 했더니 점유하신 분도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 좋게 해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도가 잘 된 것 같아요. 좋은 점유자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복. 네. 그거 좋은 일 많이 했나 봐. 네. 복이야.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거 입찰 들어갈 때 명도비하고 여기가 미납관리비가 꽤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가 입찰가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했는데 네. 명도비, 미납관리비 하나도 안 들어갔죠.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관리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미납이 됐었고 명도비도 한 어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물건을 이제 접근을 할 때 이 소유자가 낙찰 금액에 나머지 이제 잔금을 한 5천, 6천 정도를 배당을 받아가니까 남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안내해드렸고 그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되게 고맙다.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또 이사하는 날짜를 조금 더 드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뭐 얼굴 붉힌 적도 없고 한 번 딱 만났고 네. 네, 정말 그냥 아주 쉽게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명도가 끝났어요. 이 물건 처음에 이제 물건 뽑고 임장을 왔을 때 이 물건을 내가 입찰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뭐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그 메이커 아파트고 부동산을 통해서 구조들을 보니까 되게 좀 마음에 들었고 저 같아도 이 물건은 제가 살아도 되겠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타입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많이 안 들어오겠다. 너무 입지가 좋은 데들은 사람이 많이 몰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으로 낙찰을 못 받았겠죠. 미님 포함해서 몇 분이 들어오셨죠? 4명인가 다. 네, 4분이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요즘에 이런 신축구 브랜드 아파트를 4명이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 좀 없어요. 이거는 어쨌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좋게 잘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좀 놓고 투자금 어느 정도 회수해서 두 번째 물건 네.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민님처럼 경매에 이제 관심이 있거나 지금 막 공부를 이제 하고 있거나 뭐 책도 많이 보시고 뭐 영상도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입찰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예 입찰조차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한테 현실적인 조언이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는 낙찰 받은 경험자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내 마음을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경매를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은 하신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만큼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권리 분석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좀 비추천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권리 분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권리 분석 때문에 뭔가 두려워서 이 입찰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네. 실행을 해야 되는 네.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방에서 그냥 책만 보고 영상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뭐라도 해야 그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좀 해봐라, 실행을 해봐라.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매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다를 텐데 나는 이걸로 돈 벌 거야라고 그런 마음이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하나는 이제 잘 투자를 해놨는데 바로 이제 두 번째 물건 갈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좀 하겠다 그런 목표나 계획이 있으면 짧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제가 가진 투자금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두 번째 물건을 일단은 검색을 할 거고, 두 번째 물건까지는 아파트로 좀 해두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아파트로 해두고 다음 물건부터는 어떤 상가나 다른 뭐 분야까지 견문을 좀 넓혀서 투자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비가 엄청 왔는데 고생하셨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우리 민님이 이제 두 번째 물건 또 세 번째 물건 계속 이제 입찰하고 임장가하고 할 건데 이제 저하고 계속 이제 스터디 모임에서 만나서 이제 계속 얘기도 할 거니까 그 과정들이 또 재미있고 도움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